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 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한가 스쿨의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1타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의 투자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그 수업에 대해서 열심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본 방송이 끝나면 선생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한 무료 방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무료 방송은 어떻게 들으실 수가 있냐?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까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무료 방송 안에서 히든 종목부터 전략들 그리고 기법들까지 아낌없이 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꼭꼭 들어오셔서 이 세 가지 다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도 어떤 부분들이 더 특히 인상 깊었고 어떤 부분들에 집중했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모시고 또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둘째 주 시장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시작하는 월요일 수업에는 이분과 함께 하시죠. 바로 강호진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선생님 이렇게 월요일 시장도 보내고 네. 오셨고요. 지금 간밤 미증시에서 좀 견조하게 끝이 나서 오늘 월요일 출발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장에는 조금 관망하는 모습,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양시장 다 우상향 그래프 그리면서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그래도 이제 시장이 좀 안도 랠리가 좀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일 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좀 보자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는 조금 아쉬운 흐름들이 나타났으나 이제 오후부터 조금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저가를 좀 경신했다가 오후에는 좀 반등이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제 동시호가 상황에서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도 순매수로 전환을 해줬고 게다가 이제 선물 시장이나 뭐 콜옵션 시장 전반적으로 순매수로 좀 전환해주는 모습이 조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섹터가 어디로 갈 것이냐가 사실 방향성을 좀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우려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이 한 번 더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미선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오전까지만, 그러니까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좀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하고 특히 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장중에 회복하지 못하고 만약에 또다시 하락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이 이슈와 맞물려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좀 맞물려서 변동성을 좀 보일 가능성은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는데 만약에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수급들이 2차 전지로 계속적으로 들어와 준다. 2차 전지가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수급의 이동을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좀 우선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게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다만 지금 경계는 좀 하되 제가 봤을 때는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시장에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더라도 중간중간 조정이 크게 나온 적은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좀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일정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혹은 일정 섹터가 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섹터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다른 주소 섹터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우리가 잘 캐치한다면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일단 뭐 말씀대로 2차 전지가 좀 주대를 많이 했고요. 또 반도체도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52주 신저가를 쓰기도 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마감으로 가면서는 양봉 전환을 하면서 반도체도 말씀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지만은 시장 반응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고 하셨으니까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랬던 시장 안에서 또 어떤 특징주들 좀 짚어주셨을지 특징주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징주 첫 번째 어딜까요? 네, 이제 처음으로 볼 종목은 노을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노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WHO 이제 산하에 있는 이제 국제의약품 구매기구에 이제 거기서 기술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노을이 가지고 있는 이 진단 솔루션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노을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실 의료 AI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이전 작년에 좀 상승을 크게 보인 이후로부터는 올해는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둘씩 좀 올라오고 또 특히나 처음으로 좀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게다가 노을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하게 또 의료 AI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좀 색깔을 달리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루닛이나 뷰노,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호재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JLK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런 의료 AI 관련주들이 하나둘씩 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차트가 굉장히 다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에 좀 포함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혹은 미대선 전후로 좀 변동성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23년도에 큰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저가가 이제 1,700원대였는데 최고가가 8,500원까지 좀 올라왔었던 모습이 보여졌죠.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하락을 좀 보이다가 거의 이전 저점 수준까지 갔습니다. 1,800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거래가 240만 주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회색선이 장기 이평선 121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저항을 좀 받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21선 가격대가 한 2,4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500원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착만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수 아니죠. 의료A 관련주로 상한가 오늘 터치했었던 노을부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시장이 상대적으로 막 그렇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다, 훈풍이 돌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는데 노을은 좀 두드러졌죠. 이 노을이 주축으로 하는 AI 기반 자궁 경부암 진단 솔루션이 글로벌 진단 기업과 함께 이름을 좀 올리면서 또 오늘 주목을 받았고요. 이제는 정치 테마주보다는 루닛과 이 딥노이드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의료 AI 관련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한 번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노을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료 AI로 특징주 출발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어딜지 궁금하거든요. 다음은 어딜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이제 원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이제 원준 같은 경우에 이제 첨단 소재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열 처리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 부문이나 혹은 2차 전지 관련돼서 이 설비가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도 섹터에 모두 포함이 되는 기업으로서 좀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이죠. MLCC와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 MLCC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해왔습니다.
MLCC라고 하면은 이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좀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빠르게 키워 나가야 된다.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또 공장에도 방문을 하게 되면서 MLCC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원중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기와도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서 오늘 장중에 22%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의 상승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확실히 재료에 따라서 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료에 따라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재료가 나오면은 이렇게 두 자릿대 상승을 보인 이후에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중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9월 달에도 한번 상승을 좀 보인 바가 있죠. 이때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상승을 보였는데 자, 그 이후에 이 14,000원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오늘 이 MLCC 이슈로 인해서 또 한 번의 고가를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쪽, MLCC 쪽과 그다음에 2차 전지 모두 다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으로서 이런 강한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 MLCC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축소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2차 전지로 또 만회를 할 수 있는, 상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없었는데 이번에 2차 전지 그리고 MLCC 이슈로 인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추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주가 넘게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유통 비율이 58.8%, 한 60% 정도가 되는데 주식 수가 1,500만 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한 9,900만 주 정도가 이제 유통 주식 수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1,000만 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를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손바뀜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온다, 단기적인 조정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15,000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같이 참고하시고 지금 딱 매물대 구간에 좀 걸쳐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17,000원 구간 뭐 계속해서 돌파가 나온다. 혹은 종가상 17,000원 이상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상승 랠리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정확하게 22.82% 상승 마감하면서 16,900원에 장 맞췄던 원준 들어봤습니다. 말씀 주시다시피 MLCC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 사업을 이재용 회장이 좀 선점하기 위해서 움직였다. 삼성전기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에 이 핵심 협력사인 원준이 이렇게 움직인 거고요. 지난달에도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달에 들어서도 이렇게 주목받고 있죠. 이 상승 랠리가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2차 전지로 수급이 또 한 번 들어오면서 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 15,000원 이탈하지 않는지만 체크를 해봐라라고 하니까 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원준이었습니다. 원준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또 똑같이 2차 전지일까요? 네, 이제 역시나 좀 오늘 강의와도 연관되어 있는 2차 전지고요.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그리고 특히 배터리 셀사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를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랜만에 또 관련된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4680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담당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4% 상승 마감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둘씩 좀 재료가 나오고 있는 뭐 이런 호재거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계속적인 조정을 좀 받았었던
양극재라든지 이런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찍고 나서 조금씩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씩 추세를 좀 찾아가는, 적어도 하방 경직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관심을 둘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2차 전지가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에는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호재들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이전에는 사실 뭐 2차 전지와 관련돼서도 뭐 단기적인 이슈가 좀 발생을 한 적은 있었지만 사실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두자. 라는 생각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어떤 종목을 좀 볼 수가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호재들이 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좀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대장주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테슬라가 간밤에 오는 10일에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를 좀 공개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강세 보였고요. 오늘 시총 3위 종목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두드러졌죠. 4.09% 상승 마감하면서 42만 원의 종가 형성한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2차 전지 관련주 이야기 말씀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또 끝까지 수업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 3가지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여러분들의 사연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빨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연이 도착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둘기라고 합니다. 제 투자 여정은 몇 달 전에 우연히 우주 산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시작됐습니다. 이 하늘을 넘어서 우주로 향한 인간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는 걸 보면서 갑자기 이 산업에 대한 저의 뜨거운 관심이 막 커졌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 회사가 또 눈에 띄었죠. 항공기 엔진, 우주 발사체, 그리고 방산 시스템까지 제 눈에 이 기업은 마치 하늘을 정복하려는 전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심한 날 저는 마치 로켓 발사를 대기 중인 우주 비행사의 기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요. 알겠습니다. 자, 이 기업과 함께 우주로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야! 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식을 28만 8천 원 그리고 비중 10%를 매수하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산 관련해서 성공적인 성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 막 상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잘한 선택이었구나 라는 기쁨도 잠시 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 그리고 경쟁 심화와 같은 리스크들이 닥쳐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이 기업은 강한 기술력과 혁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요. 역시나 마침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다시금 시장에 주목을 받더라고요. 주가 다시 상승했고요.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기업과 함께라면 정말 하늘을 나는 꿈이 현실이 될 거야 라는 희망도 더 커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여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함께 더욱더 시장을 날아가고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선생님의 조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방산 시장의 전망과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비둘기님께서 하늘을 날듯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명의 또 긍정적이고 귀여운 시청자분께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몇 번이나 하늘을 날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방산시장 날아갑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 방산은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아무래도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앞으로의 이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방산에 대해서 수주 잔고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내 방산 4사가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다음에 이제 카이라고 하는 한국항공우주가 있는데 지금 이 4개 회사의 수주 잔고가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약 91조 원이 좀 넘는 91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한 30조 정도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11조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30조 원이라고 하면 거의 3년치 정도의 일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폴란드에 대한 K2 전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뭐 다 알고 있는 재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중간에 조정이 나왔었던 이유는 이 2차 계약이 조금 지연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 순차적으로 좀 잘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중동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종전이 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런 방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이제 방산에 대한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주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른 국가들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아랍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주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LIG 넥스원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중동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금 방산에 대한 예산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산 부분은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을까,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단기적으로 좀 꺾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또 추가적인 공급 계약을 냈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쌓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수주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완전히 끊기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좀 바이 앤 홀드 전략보다는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낮은 가격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완전히 추세가 좀 흔들리기 전까지는 가져가 보셔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산업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방산 시장. 자, 수주 관련해서 재고 많이 쌓아놨다. 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실적이나 매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기대감, 좀 안도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셨다시피 방산 시장 전망 당분간 견조하게 보시고 계시고요. 남아있는 수주권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전쟁, 이거 올 초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10월인데 아직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 방산 예산 늘리고 있는 추세라 안정적이다. 시장 전망 나쁘지 않다. 단기적보다도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데요. 이 비둘기님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간 점검 해드리죠. 계속해서 하늘을 날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지금 수익권이시긴 한데 이쯤에서 지금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33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비중 축소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글로벌 이 방산 기업들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산주들의 흐름이 좋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방산주 중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수주잔고 1등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총이 지금 어느덧 16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주 내에서도 가장 좀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만 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일부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다시금 이 30만 원 구간에서 지지를 좀 받아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뭐 35만 원권을 지켜주고 지금 단기적으로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이런 단기 이평선과의 이격이 좀 발생한 상황인데, 이격을 축소하고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전략 말씀 주셨네요. 지금도 수익권이시지만 계속해서 홀딩하시면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3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요 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남은 4분기도 저희 상한가스쿨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좀 하늘을 나시면서 기분 좋게 수익 성투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AS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신 종목들이 또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 시장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 안에서도 우리 선생님께서 주신 종목은 좀 견조하게 가고 있거든요. 블루엠텍이죠. 이 종목 저희 어떻게 AS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물론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유통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에 10월 중순에 이제 한국에 출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15일 내외로 이제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위고비 유통의 60% 정도를 이제 블루엠텍이 맡을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제 출시가 된 이후에 바로 이 실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이제 블루엠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던 부분인데, 지금 블루엠텍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고가권에서 지금 한 26,000원 정도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깨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은 또 한 번의 고가 돌파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1평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해나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금 뭐 20% 정도의 수익권에 지금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은 여유 있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료가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닙니다. 이제 출시됨으로써 또 블루엠텍 같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출시가 임박을 하면서 말씀 주셨던 종목 블루엠텍이 쌤의 예상대로 지금 수익권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와 함께 수익 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고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출시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유 있게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 블루엠텍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 종목도 너무너무 잘 주시는 우리 호진쌤과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이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 안에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의 댓글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0월 둘째 주 월요일 시장도 끝이 났고요. 이제 남은 하반기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들어보면서 마지막 하반기까지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주작작 대주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오늘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하가 스쿨의 테마주 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이제 4분기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이제 수익을 못 챙기신 분들이라면 또 남은 시간은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시장에서 돈이 가는 쪽을 우리는 항상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2차 전지 쪽으로도 돈이 조금은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지금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뭐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혹은 호재가 좀 들려올 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뭐 반도체나 제가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종목들이 뭐 수십 %의 수익을 좀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곧 있으면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맛보기로 보시고 이제 차차 그런 수익을 위해서 좀 공부를 해 나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2차 전지주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던 게 지금 아직까지는 2차 전지주가 조금 힘들어 보인다. 아직은 바닥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방송을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급 이동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둘씩 좀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외인의 수급이 가장 좀 중요하죠.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증시 향방이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2차 전지로 이동하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9월 삼성전자 역대 최대 7조 원을 팔았고 그 수급들이 이제 2차 전지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2차 전지만 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수급의 대부분이 지금 2차 전지로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샀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 좀 수급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지수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선택했다라는 내용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급 이동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88,800원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계속해서 8월달, 9월달, 지금 10월달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HBM부터 시작해서 뭐 파운드리 다양한 부분에 지금 좀 악재가 좀 껴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경우 혹은 이 흐름을 좀 완전히 뒤바꿀 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수급들이 계속해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턴어라운드 할 만한 실적은 아니다라는 지금 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다시금 2차 전지로 좀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수급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중간중간 뭐 기관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9월 달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지금 매수를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시총이 뭐 고점 대비해서 120조 원 정도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를 좀 좌지우지할 정도의 시총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수 플레이를 할 때 이 삼성전자를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완전히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지금 현재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할 때 우리가 이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개인이 오히려 계속해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개인 수급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몇 퍼센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가 다른 쪽에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내일 아마 보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장전에 미리 내주죠. 그래서 이제 내일 아마 장 시작 전에 나오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당장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앞으로의 실적이 좀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조금 흐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를 좀 잠재울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단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있겠지만 추세를 완전히 돌릴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 하면 사실 이 해외에 이제 대장주가 있죠.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가 물론 모든 이 전기차의 흐름 혹은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결국엔 이 센티멘털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는 이 테슬라의 움직임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좀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테슬라의 지금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8월 들어서 계속적인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 8월 인도량, 전기차 인도량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보다는 하회하게 됐죠. 그러면서 단기 급락을 좀 보여주기는 했으나 지금 추세가 완전히 깨지지 않고 다시금 좀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를 타서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좀 온기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차 전지가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10월 10일에 이제 로보택시 데이가 있죠. 그래서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 로보택시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테슬라의 주가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로보택시 데이가 끝나게 되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고 혹은 하락 추세로 전환하지 않고 주가가 좀 버텨낸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시장에서 매도세가 적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센티멘털이 회복이 됐다, 혹은 이제는 더 빠질 구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슬라에 관련돼서 흐름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보택시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국내 증시의 2차 전지 섹터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테마는 아니라고,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로보택시로 인해서 2차 전지 sek터가 강하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오늘 이 2차 전지 섹터를 좀 불질러준 그런 재료가 있죠. 자, 다음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실 로보택시보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예전부터 계속해서 4680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것인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미 주문을 받고 나서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자, 12월에 양산이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미 주문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2차 전지 이제 캐즘이 좀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조금 돌아서는 시기 아닌가, 혹은 투자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최악으로 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기대감이 하나둘씩 실리고, 거기서 이제 인도량의 증가라든지 뭐 침투율의 증가라든지 혹은 광물의 가격 반등, 이런 것만 이제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은 2차 전지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LG엔솔에 대한 주가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힘든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 배터리 셀사,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먼저 조금 반응을 하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전에 31만 원 구간에 저가를 경신을 하고 나서 8월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만 원 구간대에서 좀 저항을 받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들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주가를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40만 원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상승을 보여주면서 종가상 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좀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가 이렇게 좀 강한 흐름 혹은 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이 중소형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4680 배터리 이슈와 관련돼서 또 오늘 상한가를 간 기업도 있거든요. 자, 다음 보시면은 메가터치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제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생산에 들어갈 때 이제 테스트 핀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배터리 셀 3사를 모두 다 이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 4680 배터리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이 테스트 핀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이 4680 배터리 밸류체인주로서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런 상승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왜냐면은 이전에는 상승이 나오다가도 이 구간대를 보시면은 윗꼬리가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때도 분명 어떤 호재가 나와서 상승을 보였다라는 건데, 이 상승분을 지켜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만큼 투심이 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런 호재를 가지고 상한가로 마감을 할 정도로 투심이 좀 회복이 됐다.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한가도 좀 확인이 됐고, 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럼 2차 전지 섹터, 이 전기차와 관련된 호재가 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결국에는 공급 과잉으로 갔었던 부분이 이 중국이었죠. 중국이 항상 좀 문제인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좀 판매를 하게 되면서 다른 이제 글로벌 완성차들의 전기차들의 판매량을 영향을 주고, 또 이런 배터리 관련돼서도 생산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하락을 좀 보이게 만든 건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호재가 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나온 기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좀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얼마 전이죠.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기사가 이제 유럽 국가 EU에서 중국산 전기차 과세율 최고 45.3%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다른 글로벌 완성차들이 판매가 좀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배터리를 달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해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반사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뭐 기타 전기차 관련 호재, 그래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EU 전기차, 지금 뭐 환경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침투율이 조금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이슈들도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국내 전기차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LG 엔솔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타났죠. 근데 이제 5년 내에 매출 2배로 늘려가겠다, 이런 비전을 좀 선포한 바가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모습을 좀 보였는데 최근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스텔란티스나 뭐 GM과 합작법인을 좀 설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 가동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냐, 역시나 지금은 뭐 추세가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테마성을 좀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생한 4680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동원 시스템즈랑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이 있고, 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한농화성,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게 있고, 또 장비 관련주에서는 또 PN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 다 보지는 못하고 뭐 하나씩 정도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원 시스템즈를 좀 볼 텐데, 지금 일봉상 보게 되면은 다시금 이 고가권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참치캔을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왜 배터리 관련주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로 꼽히는 이 46파이 배터리 캔을 이 동원 시스템즈가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돼서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될 전망이다. 그래서 요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8시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 이제 소재와 관련돼서 뭐 국책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2만 원 구간대에서 물론 등락은 좀 보여주고 있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뭐 2차 전지 혹은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한농화성이 항상 좀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다시금 이 고가권을 돌파하고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비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비주 같은 경우 이제 PNT인데, P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기준, 이건 이제 예전에 나왔었던 기사라서 1.5조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상반기에 2조를 좀 넘어간 상태입니다. 게다가 26년 같은 경우에 매출이 2조 원을 달성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 다지고 다시금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뭐 한 종목씩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히든주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내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지금 5만 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뭐 18,000원에서 뭐 2만 원 구간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닥권에서 한 번씩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면서 툭툭 튀어 오르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4680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아무래도 지금 이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서 좀 추세를 잡아가지 않을까, 혹은 이미 좀 돌파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혹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진행되는 8시 공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참여 방법은 지금 여기 하단에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찍게 되시면은 바로 방송 입장 가능하시니까 미리 들어와 주시면 되시고, 자, 그래서 오늘 8시 공개 방송 주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가 하나둘 들려온다. 바닥권 2차 전지 급등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호진쌤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호진쌤의 수업이 너무너무 짧다, 좀 더 듣고 싶다,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 수업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 이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있습니다. 댓글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 호진쌤과 조금 더 오래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이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